리더 오브 코리아 한강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책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1장부터 15장.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하루에 2장 정도. 그러니까 되게 한 10분, 15분이면 한 장 읽지 않았나? 읽기에 충분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기보다는 배울 점들이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한번 다 읽어봤던 책들이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더 읽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노션에다 정리를 했고 이 노션 링크는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 링크로 들어가시면 어, 여러분들은 수정이 안 되고요. 저만 수정이 가능하고 당연히 수정 안 되게끔 권한 설정을 해놨고 그냥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장을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제목에 빨간색을 쳐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그러니까 되게 확 뭔가 와닿죠. 그러니까 뭐랄까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 특히 성공학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럼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 돈, 명예, 뭐 가족, 좋은 직장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안정된 직장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게 제 기준에선 성공인데 뭐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뭐 더 먹는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속담이 있죠. 근데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일관적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금 습관을 바꿨어요. 제가 아침 6시에 원래 일어나는데 씻고 그냥 살짝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규칙적으로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성경을 한 2, 30분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한 3, 40분 정도 매일 꾸준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카라는 사람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뭐 겸손하게 제가 운이 좋았죠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의 행적을 볼 때마다 느낀 건 운이 좋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이 하루를 결정한다. 그래서 잠자리를 먼저 정리하라. 그래서 한 제도 이제 해군 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일이라도 하자 매일 아침에 그러면 내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그 하루를 결정한다. 그 성취감, 자신감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로써 이제 하루를 살아갈 동력이 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힌다.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제 뭔가 하루를 먼저 시작할 때 샤워를 한다. 이런 걸로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뭐 잠자리를 정리할 수도 있고,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갖가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그러니까 좀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의아했던 게 당시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목표를 높게 잡아서 이제 물론 그게 안 되더라도 얻는 게 맞는 그래서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아라.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이 책은 낮게 잡아라. 그래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이기게끔 만들어라.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1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성취감. 그 성취감,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인생에서. 그걸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링컨이라는 이제 유명한 대통령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 그래서 나무를 베는데 6시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나르가 안 됐을 것이다. 무딘 도끼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장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단한 것을 매일 한 가지는 적어도 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매일 꾸준하게 하면 성공한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다 지켰거든요. 아침 6시 기상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를 아침에 이제 성경 묵상 세 번째 씻고 사실 이제 씻고 성경 묵상을 하는데 좀 이건 순서가 바뀌었는데 씻고 차를 마시며 독서하는 거 세 번째 과제. 근데 집에 이제 차가 다 떨어져 가지고 하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 꾸준히 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라는 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뭐 보면 제목은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인데 느낀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한다. 그 작은 성취감이 스노우볼 굴리듯이 언젠가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이 장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미장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올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보면서 그냥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서 배워갈 것만 배워간다 라는 편안한 마인드로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모든 장을 읽으면서 막 딥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과 그리고 제 간단한 생각을 했는데 이 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제 3장은 조금 제가 열심히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찾아라. 근데 이제 그 제가 형광펜도 쳐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해야 된다. 제가 독서 유튜브도 마찬가지, 이 채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르고 유튜브는 처음이고 뭐 방송 세팅도 마이크도 이제 지금 처음 샀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이거 바로 실제로 안 하면 꿈을 대다가 결국 못할 것 같다 평생. 그래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시작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첫 영상으로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고 소개를 할 때 그 소개 영상이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 기준으로 지금 3월 10일이거든요. 조회수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솔직히 이럴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개인 채널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서 독서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언제 이야기해보겠어? 혼자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라도 해보자 했는데 뭐 모르죠. 이 채널이 어떻게 될지는. 그다음에 실패랑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을 때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지라면 100가지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뭐 그중에서 한 10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개 실패한 거에 괜찮아라고 넘기는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할수록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 10개를 잡는데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그쵸.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아이디어들, 사명들. 그리고 이제 공감했던 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새로운 의문점에 대한 항상 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답이 어차피 안 찾아지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문제겠죠. 근데 좋은 질문을 찾아서 그 제가 원래 던졌던 의문에 접근해 보는 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디어들을 해결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친구의 이제 성적을 결정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발전 가능성까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질문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맨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라고 하는데 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책 내용 그대로 적어놨는데 저걸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저도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러니까 첫 시작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간단한 생각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 그다음에 매일 아이디어 10개씩 만드는 연습, 그다음 전혀 다른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보기도 하고 아주 작게 시작하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3장과 4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바로 편하게 시작하라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을 읽으면 든 생각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폭발적인 힘을 낸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그 다음에 이제 5장. 그래서 5장에서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인데, 제가 중요하게 읽었던 부분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공격적인 삶을 산다. 그러니까 막 남한테 어그레시브하게 태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수준 높은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모임에 참석하라는 거죠. 거기 솔직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배워나가고 겸손하게 이제 배워나가다 보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 그 수준에 자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학회 같은 데 가면 저랑 이제 관련 없는 학회 같은 거 들어보면 또는 뭐 세미나를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거기서로부터 얻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책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데 전 이것도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더 근본적인 내용은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저자랑 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모임에 참여하라는 큰 틀은 같으나 조금 목적성이 저는 달랐어요. 근데 어찌됐든 좋은 모임에 참석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드팀을 이끌어라. 근데 제가 레드팀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경영 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니까. 근데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극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특징이 뭐냐면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항상 간신배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항상 또 재미난 거는 그 간신배에 맞서는 충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충신 말대로 했다면 진짜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충신들이 따지고 보면 여기에 레드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드팀은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라. 어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이 채널을 뭐 구독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구독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찌 보면 레드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생각들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네. 또 여기서 하나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주식 그다음 코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하지 않아요. 주식만 하는데 관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말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폭락을 예측하려던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폭락 자체로 사라진 돈보다 많다. 이거 되게 재밌어서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그러니까 365일을 살다 보면
매일을 실패하는 삶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는 매번, 매분, 매시간 실패하는 인생은 없는 인생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성공이 있는데 그 성공적인 날로 복귀하라. 그래서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확보하면 다시 이제 성공적인 날로 돌아올 수 있다. 제 구독자들은 다른 것도 좋지만 뭐 독서나 운동 같은 이제 건전한 취미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저도 이제 독서나 최근에 이제 크로스핏 동아리를 가입해서 크로스핏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루하루를 성공한 날들을 실패한 날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한다. 저 이 마인드가 너무 좋았던 게 나는 이기러 나간다. 아, 이게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라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자신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긴 게 현재의 가치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 결국 승리하기 하기 위해 있는 일이다. 이 마인드가 저는 이 자신감이 너무 좋아 보이고 배우고 싶어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존버는 승리한다는데 말이 쉽지 존버한다. 그리고 이기러 나가는 자신감. 물론 이제 열심히 당연히 하셨겠죠, 이분도.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너무 멋지고 배울 만한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울 거는 배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첫 책을 골랐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신감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근자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실제로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자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울 때마다 이 말들을 새기면서 이 일화들을 새기면서 아놀드의 말에서 새기면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스스로 사라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당신을 볼 거예요. 구독자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죽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고 본인이 할 일을 열심히 묵묵하게 하고 계시면 누군가는 당신을 볼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이길 거예요. 그런 말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요 말이 또 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잘생긴 남자 연예인 3명 하면 보통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면 첫 번째 뭐 창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보통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들 잘생기셨죠. 뭐 차은우, 정우성 되게 잘생기셨죠.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뭔가 조금 더 잘생김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잘생겼다 할 것인가? 이런 등등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의 진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진짜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진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희 이 장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건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오히려 느릴수록 빠르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느리게 생각할수록 상황이 단순해지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다 보면 달리는 말 위에서는요. 풍경을 감상하지 못해요. 오히려 말이 걸어가야 천천히 걸어가야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들릴지 모르지만 느리게 가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이
종종 맞는 것 같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너무 요즘 문화가 빨리빨리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빨리빨리 뭘 해야 돼.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돼. 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돼. 빨리빨리 돈을 모아서 집 장만해야 돼. 그 과연 빨리빨리가 좋은 걸까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참 우리 대한민국 현재에 가장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요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좀 천천히만 갔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빠름 때문에 성장이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또 단점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궤도 선진국의 궤도에 반열에 섰고 잘 살기도 하고 먹고 살 정도가 됐다면 이제 빠르게 달리기보다 조금 질보다 양인 것처럼 천천히 가면서 우리 주변의 풍경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10장 매일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하라. 그쵸. 요것도 9장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개가 있어요. 근데 차가 달리고 있어요. 당연히 차가 더 빠르겠죠. 개가 그 차를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국 그 개가 자동차를 따라잡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개는 뭐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따라잡고 나서의 계획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3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3 수능만 바라보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학 입학해서 뭘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9장에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수능 또는 너무 뭐 직장 이런 걸 내가 뭐 직장에서 빨리 진급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봐야 될 상황들 더 큰 목표를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천천히 갔더라면 그 이후에 그려질 미래들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9장의 중요성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근데 다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느리게 가야지. 그래야 내가 보인다. 중요한 것들이 보인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그쵸. 넬슨 만델라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또 인상이 깊었어요. 감옥에 되게 오래 있으셨거든요. 이분도. 어떻게 버텼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난 견뎌낸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부터 이미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이면 감옥을 견디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준비할 수 있던 것도 뭐예요? 느리게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리게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됐던 거고,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읽으면서 뭐 물론 정말 다양한 훌륭한 분들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1장에서 15장까지 읽으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이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제가 15장까지 다 했는데 다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사실 나머지 장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13장 왜 아침 일기를 쓰는가 읽었는데 그냥 요약할 내용이 없고, 제 기준 14장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 뭐 이런 걸 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요약을 하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적었는데, 저는 1장에서 15장 이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제 요거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요거 하나는 정말 계속 남기고 싶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15장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24장, 그러니까 큰 1에서 24장까지 16에서 24까지 다 읽고 24가 그거예요. 백업 온도가 되어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 다음에 2장, 그러니까 큰 2장에서 전 1에서 7까지 7이 뭐냐면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2-7까지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침서 같은 책들은 사실 정보보다 그냥 제 생각 위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서적이나 뭐 과학 기술 서적 아니면 뭐 경제 서적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는 것들은 우리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살짝 공유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 채널을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채널 초창기고 아직 이제 구독자도 없고 되게 씁쓸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대한민국 모두가 책을 읽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한강연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그리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